학장님이 뒤에 불을 좀 꺼줄래요? 안 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 껐네. 그리고 4년에 저게 다 껐면 내가 안 나와요, 까매서. 그러니까요. 불렀더니 장장 15주의 대장정에 이제 오늘 빼고 하루 한 주 남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은 배우면서 성장하고 이거를 우리가 교학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문 기록이 왜 중요한가 그거에 대한 핵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단군조선 때 천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군조선의 삼국사기처럼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역사를 삼국사기를 참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단군조선에 관련 역사는 참고하는 게 현재 국사학계에서는 없죠. 내놓으라 자료가. 왜냐하면 이 한단국이나 단기고사나 이런 책들을 인용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있는데. 그래서 이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한단고기를 우리는 천문과 관련된 또 자연현상과 관련된 걸 토대로 이 한단고기에 들어있는 기록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걸 역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이게 사실일 수 있겠다는 그런 논지로 지금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천문기록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오성취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봤어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백주연이라고 하는 거. 태백이 금성이고 낮에 보인다고 하는 게 이제 태백주연인데 그 태백주연이라는 현상도 역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금성을 낮에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동일한 면적의 금성의 시직경과 동일한 공간의 시직경의 면적의 밝기를 비교해보면 과학적으로 금성이 더 밝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계속 추적하고 관찰하고 해진 뒤에 어디에 떠있다 거리 각도 계산하고 그러면 다음날 어디 있겠다 이런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도 계산해서 어느쯤에 있겠다. 이거 뭐 그렇게 천문학적으로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관측을 하고 있고 추적을 해서 어느 선상에서 얼마큼 이동했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다면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래서 태백주연이 삼국사기에 총 8차례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다 태백성이 최대이각에 있을 때 관측한 걸로 판명이 됐다. 따라서 그거는 끼워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태백주연이 있었던 것을 관측한 기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식은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일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프로그램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이 동양 3국의 고대 사서 속에 들어있는 일식 기록이 실제로 있었던 걸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없는 걸 가짜로 역사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을 때 일식은 그거를 판가름해주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단군조선의 기록을 담고 있는 한단고기의 단군세기와 또 대조영의 동생 대하발이 지은 단기고사 속에 있는 천문과 관련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크게는 역설을 만들었다는 게 많이 나오죠. 역설을 많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오성취라고 하는 게 오성취루가 대표적인 것인데 현대 이 전문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이건 스카이 사파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이와 같이 그 단군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원전 1733년보다도 1년 전인 기원전 1734년에 실제 했던 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거를 이제 제가 소개했던 이 박창범 선생이 쓴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여기에서 이제 증명해 보인 것을 인용을 했고 오늘날 우리 단군조선이나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를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인용해요. 특히 제하나 민족사 계열의 연구자들은 이 삼국사기의 일식기록의 분포도 이거를 많이 인용하면서 대륙백제, 대륙신라 이야기를 많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천문기록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역사서를 가짜로 과장되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기록을 담고 있는 한단고기의 단군세기 기록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이 화면에서 이제 끝났어요. 우리 흘달단군 때 하나라와 은나라의 왕조 교체에 관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중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라는 실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은나라 때부터 역사로 인정을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미 중국은 하상주를 3대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하상주를 3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를 3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고 해서 이미 역사 정립을 끝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실제 있던 걸로 해서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서인 한단고기가 인용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지 그 얘기가 여기 실려 있어요.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67년 기원전 주와 현을 나누고 직책의 한계를 정했어요. 지금 단군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은나라 사람이 하나라를 정벌하니까 하나라, 망하는 그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랑인데 이 거랑이 단군조선에게 구원을 요청해왔어요. 그래서 읍차라고 하는 게 이제 관직인데 말량하는 사람을 구한의 군대를 보냈어요. 이 구한이라는 게 여러 한을 말합니다. 단군조선이 여러 제국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 구한의 군대를 파병해서 돕게 하니까 은나라의 탕왕이 사신을 보내서 사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하게 합니다. 은나라는 상나라인데 그 상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하나라의 거랑이 조약을 위배하고 병사를 보내서 길을 막고 약속을 깨려고 하니까 다시 단군조선이 마음을 바꿔서 은나라와 함께 하나라의 마지막 거랑을 정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지 우량을 파견해서 견해 군대를 끌고 가서 이때 낭낭이 등장해요. 낭낭과 합쳐서 진격을 해가지고 관중 땅에 빈과 기의 땅에 운거하면서 관청을 설치했다. 단군조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과 나나 여기 저 따라서 갈석산 가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그 근방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내륙 서쪽으로 더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탕왕의 그 걸왕을 벌한 걸 탕왕 벌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기록이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단고기의 기록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19대 단군 때 추천역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고려사 천문지, 조선왕조실록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관측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구체성이 있는 거지만 한단고기는 어떤 천체를 관측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오성취 현상 빼고는.
대부분 역사에 관한 전문 역사, 달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써놨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보기에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150년에 이제 기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 이렇게 공식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을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재 공식인데, 우리는 당군조선, 기자조선, 이만조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고대사를 얘기할 때 위만조선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기자조선부터 얘기하려고 하고. 왜 그러겠어요? 두 나라는 공이 우리의 고대사를 왜곡하고 축소하는 나라들입니다. 그거를 근원적으로 만든 건 일본이고, 그걸 부안해령에서 따라가는 게 중국의 역사학계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이예요. 그래서 중국은 기자가 은나라 때 동쪽으로 조선으로 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논리가 거기에 있는 거고, 일본은 이만조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만은 연나라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역사서에서. 그러니까 니네 나라는 원래부터 외국에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거야. 이게 이제 식민지라고 하는 거를 반도사관이나 그런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중국과 일본이 각각 우리의 고대사의 영역을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럼 실체가 뭐냐? 고조선, 지금 현재 역사에서는 고조선 얘기하다가 이만조선으로 가고, 이만조선에서 이제 나라가 망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에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논리적인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47명의) 47명의 단군이 다스린 나라가 당군조선입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거죠. 제가 초창기 얘기처럼 기원전 2333년에 건국돼서 기원전 108년에 망했다면 2225년 존재한 나라인데 그걸 혼자 다스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47명이 다스렸다고 하는 건 훨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를 다 누군가가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기원전 837년에 일식이 있었어요. 지금 당군조선 때도 일식관측 기록이 나오고요. 또 남해의 조수가 세 척이나 물러갔다. 뭔가 무슨 기상이변이 있었던 거예요. 세 척, 1척을 얼마로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평상시보다 그만큼 물러갔으니까 기록을 했고, 이때 뭐 금을 뭐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벌써 44세로 왔는데 이때 이제 이 삼한을 조선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47명 중에 40살이 끝자락에 와서 그동안에 번한, 진한, 마한 이렇게 삼한으로 당군조선을 얘기하고 있다가 이 44대 구물 당군 때부터 조선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3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5년에 보면 큰 물이 도성을 휩쓸어 버렸어요. 엄청난 홍수가 왔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단을 쌓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장단경에서 즉위했다. 나라 이름을 대부해라고 했다. 약간 혼란은 오지만 이때부터 이제 대부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가면 북부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부여 이렇게만 배우지만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사마는 삼조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삼조선은 단군을 받들어 모시고 통치를 했지만 전쟁의 권한에 있어서는 한 분에게만 맡겨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좌우 중앙에서 진한, 번한, 마한 양쪽의 진한과 번한과 마한을 중앙에 있는 진한이 당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좌우를 균형 있게 통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시대에 오면 그 긴 2000년의 나라가 이제는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면서 이 두 좌현, 우현이, 그러니까 번한과 마한이 말을 통제를 잘 안 듣는다, 그러니 독립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반도 영역은 이제 마한인 거고, 북경 일대, 나나 일대는 번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는? 이 한단고기에서는. 그러나 우리 기존 역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7월에는 해성을 개축안으로 가고 평양이라 부르도록 하시고 이궁을 짓도록 하였다. 여기서 해성은 심양 밑에 요양, 요양 밑에 해성이거든요. 요동반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그 진안에 단군이 있는 통치기간이 예를 들면 저 하얼빈 쪽에 장춘 이 일대가 진안의 중심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좀 하니까 해성이 자꾸 나와요, 등장이. 한단고기에 보면 해성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거기도 평양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망하기 일대 전에 마지막 단군이 보올항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잘 보세요. 중국 땅에는 춘추 전국시대에서 전국시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기원전 431년이니까 전국시대이고, 여기서 100년만 뒤로 빼면 기원전 221년 되면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죠. 그래서 진을 건국하게 돼요. 그러면 이 341년 시기는 뭐냐? 아직 연나라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단군조선의 번한 영역에서는, 번한 영역, 그러니까 진안이나 마한의 영역은 지금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조선이 위만에게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할 때 그 영역은 지금의 북경과 나나, 그 다음에 노룡, 만리장성에 있는 이 산해관 이 일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번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에서는 그걸 그냥 고조선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단군조선이라고 하는데, 한단고기의 체제로 얘기하면 그건 오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이쪽은 번한이잖아요. 저 중심부 하얼빈 이때가 진한이고, 한반도 영역이 마한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에서 기술하고 있는 건 전부 번한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평양의, 북한의 평양은 후대에 한성이라고 해서 한성. 지금 북한의 평양성은 고대 시기에 고구려가 망할 때하고 아무 관계없는 성이에요. 거기에는 평양성 후대, 이 나라가 망한 뒤에 고구려민들이 후퇴해가지고 거기 와서 성을 또 만들었는데, 그 성이 성벽에서 한성이라는 각자가 나와서 한성. 그러니까 고구려 망할 때는 한반도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 그 부분은 차차 제가 이제 2시간 남았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칠웅 중에 하나인 가장 약했던 연나라하고 이 번한 번조선하고 경계부예요. 그럼 이제 현재 국사학계로 얘기하면 고조선과의 경계다, 그런 얘기. 두 가지 같이 섞어서 얘기 드리면 그 경계에 지금 연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 기록이 한단고기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 341년 번조선 왕 해인이 연나라가 보낸 자객에게 시해당했어요. 지금 연이 자객을 보내서 번조선의 왕 해인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번조선 전에는 뭐예요? 번한이었죠. 44대 때 조선으로 바꿨잖아. 그래서 번조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번한세가라고 하는 책을 들어가 보면 이 시기에 이 번조선의 왕이 자객에게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번한세가예요. 지금 얘는 뭐냐면 단군 세기의 이야기예요. 그 번한세가를 제가 동일한 시기를 뒤져서 찾아보니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323년에 읍차라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 관직명인 거죠. 기우라는 사람이 병력을 이끌고 자칭해서 번조선의 왕이라 하고, 자,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번조선에. 기우라는 사람은 본래
해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번조선의 왕은 지금 해인 쭉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인 다음에 아마 왕이 죽는데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쉽게 얘기하면 반란을 일으켰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도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은나라가 망할 때 주무왕이 은의 왕족인 기자를 감옥에 갇혀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나라에 함께 하자, 상나라에 함께 하자. 맞나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나라로 넘어갈 때네요. 은이 망하고 주로 넘어갈 때 그 기자가 동이족의 왕족이었는데 거부하죠. 주나라에 거부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나는 너희들 할 수가 없다. 나의 상국은 본래 은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기자가 거부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주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자를 조선의 왕 제후로 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가서 기자가 조선을 세워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의 왕으로 제후로 임명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당군유수는 계속 있어 왔는데 역사를 왜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한반도에 온 적도 없고, 그리고 원래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기자 묘가 있는데 중국 내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조선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우리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자 조선에게 나오냐면 여기에 지금 기자 이름이 등장하죠. 이 기자하고 관계없는 기씨예요, 지금. 물론 후대에 뭐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원전 323년하고 기자가 조선으로 봉할 때는 기원전 1100년 대 사람인데 이 차이는 벌써 몇 년 차이예요? 300년하고 1100년이면 800년 전 얘기잖아. 기자 조선 왕으로 봉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번조선의 왕들이 해인이고 또 이따 아마 나올 거예요. 어디에? 이름이 여기 있네. 수안이라는 분이 이 왕 뒤에였어요. 번조선에. 근데 이분이 죽고 후사가 없으니까 그 번안의 일부 지역에 있던 수유라고 하는 지역에 기우라는 사람이 요 번조선에 욕심을 낸 거야. 후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자칭해서 번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 뭐 했냐면 연도 왕을 칭하니까 고조선도 왕을 칭하고 둘이 뭐 다퉜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44세 때 삼한을 삼조선으로 바꾸고 당군 체제로 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통제가 잘 안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칭하고 사람을 보내 윤허를 구함에 누구한테 윤허를 구하는 거예요? 당군한테. 그러니까 당군이 뭐라고 그래? 허락하고 연나라를 데려오도록 해라. 이때부터 기라고 하는 기씨가 번조선의 왕을 물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다가 한참 뒤에 기준이 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언제? 고조선이 망할 때, 기원전 108년.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기원전 108년이니까 약 200년도 더 된 220년 정도 지난 이 기후의 후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번조선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왕이 됐는데 연나라에 위만이 와서 꼬드겨서 와가지고 옆에 땅을 떼어서 주니까 지금 막 전국시대가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 세력들을 규합하는데 세력을 키워서 기준을 몰아내죠. 누가? 위만이. 그러니까 기준이 싸워서 안 되니까 어디로? 강으로 들어가서 안 돌아왔다고 써 있어요. 강으로 들어가서 안 들어왔다. 또 어디는 어떻게 해요? 한을 건국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로? 우리 익산에 와가지고 마한을 건국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는 게 바로 그 얘기. 그러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도 뭐예요? 번조선인 거예요. 번조선. 그 번조선을 기씨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은 넘어간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지역은 다 어디다? 한반도나 만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지금 북경 일대의 번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이에요. 노룡, 풍윤, 옥전 이 일대, 개현 이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그런데 이게 한반도 평양으로 와서 살아서 꿈틀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역사에서는 제 얘기 들으면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기원전 296년 이때는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말이 나와요. 한당국에 연나라의 사신과 대신 및 자제를 보내서 인질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 범조선에서 연나라를 공격해서 불리하니까 연나라가 인질을 보내요. 대신과 자제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게 역사서에 바로 연나라의 장수 진계라는 사람이에요. 진계. 연나라의 장수 진계가 동호, 조선의 인질로 가서 붙잡힌 뒤에 탈출해가지고 훗날 동호를 쳐서 천여리를 빼앗고 조선을 쳐서 2천여리를 빼앗았다. 그래서 조선을 쳐서 2천여리를 빼앗아서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그 말이 근거가 돼서 만번한의 경계가 오늘날 청천강이다. 그래서 연나라 때에 이 가장 7개 중에 제일 힘없는 나라인 연나라의 영역이 이렇게 요동반도를 돌아가지고 한반도 청천강까지 왔다고 역사 왜곡을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진나라의 장수 진계가 조선을 쳐서 서쪽의 경계 2천여리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2천여리를 빼앗으면 저기 지금에 있는 북경의 일대가 되겠지. 그러면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어떤 얘기가 돼요? 한반도에 고조선의 수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평양에 고조선의 수도가 있다라고 하면 진계가 쳐서 2천여리를 뺏었던 동해로 가야지 우리나라는. 이 논리대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사학교는 망할 때까지 여기 왕검성이 평양이 이해가 돼요? 뭔 말인가? 논리적 모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계가 쳤다고 하는 기원전 311년부터 270년 사이인데 그 사이가 진계가 왔다는 시기예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할 경우 그러면 그때 고조선의 수도는 2천여리 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대로 하면 지금의 북경 일대가 돼야죠. 근데 어떻게 시작도 북한 평양이고 망할 때도 왕검성이 북한 평양이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 간단한 논리적 모순의 봉착은 빨리 알을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저거 왕검성의 북한 평양이 망할 때 거기고 그러면서도 연나라 진계가 쳐서 2천여리를 했다는 건 받아들여 일본 학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 요동군이 연나라가 했다는 요동군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청천강까지 만번한을 여기다 딱딱 기장해서. 그래서 그 요동군의 치소가 요양인데 양평이라고 하는 곳인데 현재 요양에다 갖다 놓은 거고. 근데 여기가 절대 양평이 아니에요. 양평은 여기에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려워서 나가 자빠지니까 그냥 제 얘기만 논리적으로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기록이 한당고기에 있는 연나라가 사신과 대신 및 자제를 보내서 인질로 삼게 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는 연나라 진계가 고조선의 포로로 수십 년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탈출해서 가요, 연나라로. 그런데 우리 한당고기에 이 시기에 나가 탈출한 인질은 이제 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거니까 대신이 아마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다시 공격해서 천여리나 2천여리를 빼앗겠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그 엄청난 이야기가 안 실려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라가 존폐 위기에 가는 전쟁이었는데 없어요. 도난세가에도 없고 단군세계도 없고 그리고 사마천이 쓴 사기에도 당시에 사마천이 살아있을 때 기원전 우리 범조선이 망할 때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서 선생님이 당군조선 영토 연구라고 하는 그걸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은 박사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서라고 하는 한단복인이 뭐 이런 건 하나도 인용 안 하고 중국의 역사서를 토대로 밝혀낸 거예요. 징계가 고조선을 쳤다는 건 조작이다.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도 보면 이 한단복이에서는 연나라가 사신을 보내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 한번 저 대동 청천강까지 쫓겨나간 번조선이 어떻게 그런 연나라에게 조공을 받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망해가는 때인데 한계라는 사람이 수유의 군대를 끌고 와서 궁궐을 침범해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고열가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서 쳐부셨어요. 이때도 의병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열가가 바로 누구냐? 마지막 47대 단군이 되는 거예요. 그 47대 넘어가 볼까요? 여기 있죠. 단제가 붕어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후사가 없어. 아까 이 번조선을 기후가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3조선 체제의 진조선의 우두머리가 단군인데 그 역사서에 지금 번한세가나 망한세가가 아니라. 그런데 단군이 돌아가셨어. 이분이. 그러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고열가가 추대됐어. 근데 고열가가 누구예요? 이 한계라는 사람이 수유의 이 군대를 이끌고 궁궐을 찬탈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의병을 일으켜서 막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이분을 뭐로 하자? 단군으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열가 단군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바로 고구려가 출발하는 걸로 북한에서는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고구려 역사를 900년 이상이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는 여기 때쯤부터 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원전 37년부터 잡는 거고요. 자, 이제 왕검의 묘를 백악산이 어딘지 모르지만 사당을 거기다가 세웠고 사철 제사도 지냈고 단군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252년 연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새해 인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 이전에 그 중국에서 말하는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 조선을 쳐서 서쪽 영토 2000여를 빼앗아서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생각해 보면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전 248년 일식이 있었고요. 자, 이제 단군조선이 스스로 문을 닫는 때가 이때입니다. 드디어 문을 스스로 닫아요. 자, 4월 8일 해모수가 웅심산을 내려와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의 선조는 고리국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앞에 현재 단군은 누구예요? 47대는 고열가예요. 고열가 단군도 그 앞에 단군이 돌아가셨을 때 후손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추대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40대